안녕하세요. 저는 케이크 전문점을 운영하는 파티셰이자 사장인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형제 자매가 따로 없는 외동이지만요. 저에게는 친자매, 친남매와 다름없이 가까운 친구와 동생이 있어요. 저하고 유치원 때부터 절친인 서윤이와 그의 남동생인 현빈인데요. 서윤이와는 같은 동네에 살면서 유치원부터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거의 평생을 함께 지내온 친구 사이인 거죠. 부모님들끼리도 잘 알고 저희도 서로를 자매라고 생각하면서 잘 지냈어요. 서윤이의 동생인 현빈이도 저한테는 친동생이나 다름없어서 친하게 잘 지냈고요. 고등학교 때 서윤이네 어머님이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힘들어하는 친구와 동생을 보며 저도 한동안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많이 힘들었죠. 서윤이도 고등학생이었을 때라 많이 어렸지만 동생인 현빈이는 초등학생일 때다 보니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후에 돌아가신 아주머니를 대신해 저희 엄마가 서윤이와 현빈이를 많이 챙겨주셨어요. 입학식, 졸업식 항상 다 같이 가고 소풍날 도시락도 저희 엄마가 싸주시고 서윤이 대학교 면접도 저희 엄마가 따라가 주셨어요. 나중에 현빈이가 좋은 회사에 취업했을 때는 저희 부모님 선물도 사들고 와서 감사하다고도 했었죠. 한 가족처럼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축하하고 힘든 일 있으면 서로를 위로해주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잘 지냈습니다. 저 역시도 서윤이와 현빈이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심적으로도 당연히 많은 도움이 됐지만 특히나 많이 고마웠던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사귀던 남자가 있었는데요. 자꾸 결혼을 하자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엔 몰랐는데 사귀다 보니 폭력적인 성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헤어지자고 하려 했는데 저보다 나이도 많고 성격도 무섭다 보니 이별 통보를 하기가 힘들었죠. 그럴 때 서윤이가 현빈이가 제가 잘 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옆에서 지켜줬습니다. 그 남자가 헤어짐을 빌미로 저를 협박하기도 했는데 그때 서윤이와 현빈이가 자기들도 바쁠 때인데도 틈만 나면 저희 가게로 와서 퇴근길에 집에 데려다 주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든든하고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서로서로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도와주고 피 섞인 친자매, 친남매는 아니지만 저희는 서로를 가족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저도 그들의 응원을 받으며 제 가게를 열심히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참 기가 막힌 주문 제작 의뢰가 들어왔어요. 어떤 여자였고 전화로 주문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하고 예쁜 여자더군요. 아버지 환갑이시고 가족 친척들끼리 모여서 홈파티를 열 거다. 거기서 쓸 건데 2단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라고 했죠. 고급스럽고 단아한 느낌으로 꾸며달라. 시트는 이런 맛으로 해주고 너무 달지 않게 해달라 등등 여러 가지를 요구했고 저는 꼼꼼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가격은 15만원짜리였고 예약 날짜에 맞춰 정성스럽게 제작을 했죠. 그렇게 당일이 되었고 그 여자분은 시간에 맞춰 와서는 포장된 케이크를 바로 찾아가셨어요. 돈은 그 전에 예약하면서 미리 계좌로 보내주셨었고요. 잠깐 얼굴을 본 거긴 하지만 차분하고 수수한 인상의 평범한 여자분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손님이 떠났고 저는 남은 장사를 마저 했죠. 거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그 손님이 전화가 왔더군요. 몹시 흥분하고 격앙된 목소리로요. 그 손님 말인즉슨 포장을 열어봤는데 자기가 말한 디자인도 아니고 너무 이상했다. 거기 있던 친척들도 뭐 이렇게 못생기고 이상한 케이크 다 있느냐 그래서 자기가 너무 창피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 먹으려고 준비를 했는데 먹을 때도 식감이나 냄새가 좀 이상하다 느꼈다. 그런데 먹고 나서 친척 한 분이 배가 너무 아프다고 그랬다. 혹시 상한 케이크를 판 거 아니냐, 식재료 관리를 똑바로 못한 게 아니냐 라며 따지더라고요. 저는 너무 어이없는 항의 전화에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디자인이 자기가 생각한 스타일도 아니고 너무 이상했다는 것도 좀 당황스러웠지만 그보다 케이크에서 냄새가 나고 맛이 이상해서 복통까지 있었다는 말이 너무 충격이었죠. 저는 일단 죄송하다고 하며 케이크 상태를 내가 직접 봐야 될 것 같은데 들고 와주실 수 있느냐 그랬죠. 그랬더니 그 여자가 갑자기 엄청 앙칼지게 소리를 지르면서
사장님, 먹었으니까 배가 아픈지 아닌지 알 거 아니에요. 먹었는데 케이크 어딨어요? 라는 겁니다. 저는 혹시 다 드신 거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거기 사람이 몇 명인데 그 조그만 케이크를 다 먹지 안 먹겠어요? 먹고 통도 버렸어요. 근데 먹은 사람들이 전부 맛도 없고 좀 이상하다면서 케이크 준비한 저한테 뭐라고 했다니까요? 제가 거기서 얼굴 빨개지고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세요? 하면서 자기가 망신을 당했다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일단 차분하게 응대를 했습니다. 손님, 일단 케이크에 문제가 있는 거면 저도 어떤 문제인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다 드신 거면 제가 확인을 할 수 없지 않나요? 어이가 없네. 배가 아프다는데 그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 케이크를 먹고 그랬는지 아니면 그 케이크 먹고 그랬다고요. 하며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는데 저는 그 순간 아, 이 사람 완전 진상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영업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진상을 만나게 되는 일이 있죠. 보통 열의 아홉은 평범한 손님이지만 가끔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억지를 부리고 무조건 환불을 해달라는 진상 손님도 있거든요. 저도 장사를 좀 했다 보니 아, 보통 진상은 아니구나 감이 오더라고요. 최대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차분하게 말을 했죠. 근데요 손님, 일단 제가 식재료 관리는 나름 철저하게 하고 있고 또 오늘 제품을 사가신 손님들로부터 따로 컴플레인이 들어온 건 없었거든요. 그리고 케이크도 지금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시면 제가 어떻게 확인을 하겠습니까? 했더니 그 여자 제 말꼬투리를 잡으며 일방적으로? 이봐요. 다른 사람이 컴플레인 안 걸었다고 나도 안 걸어야 돼요? 장사를 이따위로 해요? 저희 친척 중에 시청 위생과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어디 제대로 한번 털려볼래요? 그러면서 친척 운운까지 하는 겁니다. 저는 장사 운영하면서 식재료 관리와 위생은 정말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고 그건 누가 와서 확인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까랑까랑하게 소리를 질러대는 이 여자와 통화를 하고 있자니 머리가 너무 어질어질하고 그냥 끊고 싶은 생각만 들더라고요. 제가 전남친 사귈 때 전남친의 폭력적인 부분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불안증이 조금 생겨서 정신과 약을 복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났고 괜찮아서 약을 안 먹은 지도 꽤 됐는데 그 여자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걸 듣다 보니 갑자기 심장이 마구 뛰고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겁니다. 손도 너무 떨리고요. 저는 가까스로 심호흡을 하면서 그래서 뭘 원하시는 거냐 물었더니 제대로 된 사과랑 환불해야죠. 몰라서 물어요? 환불요? 다 드셔놓고요? 아니면 배 아픈 거 진단서 끊고 손해배상 받을까? 기껏 참고 그 정도로 봐주려고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따졌죠. 그러세요 그럼. 병원에서 진료받고 우리 케이크 때문에 그랬다는 증거 갖고 오세요. 그러면 환불도 해드리고 고소해도 아무 말 안 합니다. 그 전까진 저도 환불 못 해드려요. 제 말에 가만 안 둔다고 사람 우습게 보느냐며 땡꼬함 지르고 어디 두고 보자고 전화 끊더라고요. 저는 머리가 너무 어지럽고 심장이 뛰어서 그날은 일찍 자리에 누웠고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일은 후에 일어났습니다. 악의적으로 지역 카페에다가 글을 올렸더라고요. 케이크가 냄새가 좀 이상해도 그냥 먹었는데 먹고 배가 아프다. 근데 주인은 우리 케이크 먹고 그랬다는 증거 있느냐며 배째라고 나온다라는 식으로 저도 옆 가게 사장님이 알려줘서 보게 된 거였죠. 그 인간은 이런 짓을 많이 해봤는지 우리 집 상호를 정확하게 명시한 건 아니고 알 사람만 알게끔 슬쩍 던져놨더라고요. 댓글에는 그 케이크 가게 내가 아는 곳 같은데 거기 사장님 그런 사람 아니다 라는 식으로 저를 옹호하는 댓글도 몇 개 있었는데 그 여자가 그런 댓글 밑에는 주문하고 돈 받을 땐 엄청 친절했다면서 근데 컴플레인 걸자마자 싹 바뀌더라면서 저를 엄청 음해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그 사람한테 다시 연락해서 인터넷 카페에 글 올렸냐 했습니다. 그 손님은 처음엔 비아냥거리면서 자기가 올린 게 아니라고 다른 사람이 올린 것 같은데 원한 산 게 맞나 보네요. 막 그러더군요. 저는 그쪽이 올린 거 안다. 글 내려라. 아니면 고소할 거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즘엔 개나 소나 고소래. 하세요. 내가 그쪽 가게 상호를 적은 것도 아니고 특정 지은 것도 아닌데 뭘로 고소를 할 건데요?
그리고 동네 장사하면서 컴플레인 좀 걸었다고 손님 고소하고 그러면 퍽이나 장사 잘 되겠네? 그리고 나 이거 내 SNS에도 올릴 거야. 나 팔로워 5,000명 넘거든요? 어디 작정하고 한번 망하게 해볼까? 사람 잘못 건드렸어. 그러면서 길길이 날뛰는 겁니다. 저 그 여자랑 대화를 하는데 스트레스 너무 올라오고 또 손발이 너무 떨려오는 겁니다. 그때의 불안증이 다시 도지는 것처럼요. 진상 여러 번 봐왔지만 또 이런 지독한 인간은 오랜만이었죠. 그렇게 저는 그 여자와 글 내려라 말아라 환불해라 안 해준다로 옥신각신했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서 결국 사과하고 환불해 주겠으니 글 내려라 했습니다. 그 여자 의기양양해서 계좌번호 불러주더라고요. 돈 똑바로 보내라고. 자기가 이쯤에서 참는 줄 알라고 하면서요. 참 지극정성인 또라이였죠. 저는 환불해 주고서도 극도의 스트레스로 신경안정제도 처방받아 먹어야 했어요. 그 일에 대해서 서윤이에게도 울분을 토하며 얘기했고 서윤이도 완전 미친년 아니냐며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그냥 먹고 떨어져라 심정으로 환불해 줬어. 징하다 진짜. 내 생각에 그거 완전 상습범이야. 내가 봐도 그래. 하는 행동 자체가 한두 번 해본 게 아니더라고. 저는 치를 떨면서 혹시 몰라 그 여자의 번호와 예약할 때 적어놨던 이름도 저장해 두었습니다. 나중에라도 혹시나 문제가 생기거나 딴소리를 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 진상을 겪고 나서 후에 같은 건물의 사장님들과 모여서 밥을 먹은 적이 있었어요. 얘기 도중에 그 여자 얘기를 하게 됐죠. 내가 그 진상 때문에 결국 약까지 먹었다면서요. 그런데 제 얘기를 듣던 네일샵 사장님이 혹시 그 여자 이름이 오수정 아니냐며 그러는 겁니다. 저는 이름을 저장해놨기 때문에 바로 확인할 수 있었죠.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참나 진짜 어이가 없네. 그 여자 유명해요. 예전에 우리 가게에도 왔었고. 진짜요? 내일 받았었는데 6만 원짜리였나? 잘 받아놓고 며칠도 안 돼서 다 떨어졌다고 찾아왔어. 이미 받았고 며칠도 지났는데 환불을 해주는 경우는 없다고 했더니 자기 인스타에 올리네 마네 난리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짜증나서 그냥 돈 돌려주고 꺼지라 했지. 괜히 상대하면서 시간 뺏기는 것도 아깝더라고. 근데 가만 보니까 전에 곱창 전골집 사장님한테 들었던 그 여자 같은 거야. 음식에서 머리카락 나왔다고 난리쳐서 환불받아갔다던. 머리 길고 평범하고 순하게 생겼다던. 딱 그렇게 생겼거든. 맞지? 맞아요. 생긴 걸로는 전혀 안 그래 보여요. 그래 맞아. 나도 그때 그 기집애 다시 오기만 해봐라 하면서 이름 외워뒀거든. 걔 맞네. 이거 완전 상습범이네. 저는 또다시 기가 막히더라고요. 자영업자를 상대로 습관적으로 환불받고 진상 부리는 그런 인간이었던 겁니다. 보통 또라이가 아닌 거죠. 환불을 왜 해주냐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영업을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런 진상들은 도저히 말도 안 통하는 데다 쓸데없이 부지런하고 실행력도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가게에 해를 끼치려고 갖은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다 보니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환불해주고 치워버리는 거죠. 괜히 이런 사람하고 입씨름하고 문제가 되면 그게 더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거든요. 미친 개는 건드리지 말자, 똥 밟았다 생각하면서 먹고 떨어지라고 환불해주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결국 자영업자들도 다 사람인데 속 썩고 스트레스 받고 상처는 다 받게 되는 거죠. 그때 사장님들하고 그런 인간은 연락처라도 공유해서 주문이나 예약 못 받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성토를 했죠. 그런데 진짜 어이없는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거의 1년 가까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갑자기 그 진상 여자한테서 전화가 온 거였죠. 저는 그 이름을 보는데 심장이 다시 뛰더라고요. 이 여자가 갑자기 전화를 왜 했지? 하면서요. 그런데 받아보니까 정말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한다는 소리가 안녕하세요. 예약 좀 하려고 전화했어요. 하는 겁니다. 마치 그런 일은 없었던 것처럼요. 네? 예약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되물었죠. 네, 전에 거기서 케이크 주문한 적 있었거든요. 그때 예쁘고 맛있다고 주변 반응도 좋았어서 다시 주문하려고요. 다음 달에 필요한 거고요. 결혼식 필요한 케이크예요. 이 여자가 황당하게도 저한테 그 난리를 쳤던 걸 기억도 못하고 전화까지 한 겁니다.
몇 날 며칠을 환불로 쌓아놓고 기억조차 못한다뇨. 저는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손님, 저희 가게 기억 못하시나요? 그때 저희 케이크 맛도 없다고 환불해달라고 하셔서 환불해드린 거 까먹으셨나 봐요. 손님한텐 주문 안 받습니다. 라고 했죠. 그랬더니 이 여자가 별로 놀라지도 않고 네 하더니 그냥 끊어버리는 겁니다. 저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문이 막히더군요. 얼마나 여기저기서 진상 부리고 환불을 받고 다녔으면 자기가 난리친 가게조차도 기억을 못하겠나요? 진짜 세상에 별 또라이들이 다 있구나 속으로 부글부글했죠. 저는 그 일을 서윤이 집에 가서 맥주를 마시며 다 얘기했습니다. 서윤이도 별 미친년을 다 보겠다며 어떤 인간인지 낯짝 한번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케이크 픽어봤을 때 봤는데 세상 얌전하고 착하게 생겼어. 진짜 그런 진상 느낌 하나도 없다니까? 세상에, 그게 더 무섭다. 그렇게 서윤이와 그 인간을 안주 삼아 씹어대며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현빈이가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오, 새신랑, 이 시간에 어디 가? 또 놀리네. 그만 좀 놀려. 결혼할 거라서 얼굴이 그렇게 폈나? 현빈이도 제가 장난을 계속 치니까 질색팔색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참, 누나 혹시 조만간 시간 좀 돼? 그러는 겁니다. 왜? 나 결혼하는 여자친구 소개해 주려고. 누나도 나한테는 친누나나 다름없잖아. 누나한테도 당연히 소개해 줘야지. 저도 친누나처럼 생각해서 결혼할 여자친구 소개해 준다니까 고맙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괜히 멋쩍어서 장난을 쳤죠. 야, 아서라. 신우가 2명 되는 거 알면 얼마나 시겁하겠니? 너 결혼 못한다? 아니야. 내가 누나 얘기했었는데 여자친구도 누나 한번 보고 싶어 하더라고. 한번 다 같이 보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서윤이도 같이 보자고 했고 저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현빈이와 결혼하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저도 궁금하기도 했고 또 다 같이 친해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죠. 좀 궁금하긴 했어. 너는 봤지? 나는 당연히 봤지. 착하고 예뻐. 현빈이랑 교회에서 만났어. 그렇구나. 기대된다. 그렇게 상의를 해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저는 일을 마치고 시간에 맞춰 부랴부랴 약속 장소로 갔죠. 그렇게 현빈이와 결혼할 여자친구도 처음으로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 얼굴이 묘하게 낯이 익은 겁니다. 수줍게 미소를 띠고 있는데 저한테 그 개진상 부렸던 그 손님 얼굴이 자꾸 스치는 거예요. 머리 스타일은 다르지만요. 설마 하던 찰나 그 여자가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 여자 목소리를 듣는데 그제서야 확실히 알겠더군요. 그 진상이 맞다는 것을요. 아무리 세상이 좁다 한들 이렇게 다시 만나나? 기가 막혔죠.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인사도 안 받았습니다. 서윤이와 현빈이도 제가 멍하게 보고 있으니 당황해 하더라고요. 왜 그래? 그래서 제가 그 여자에게 물었죠. 저기요, 혹시 성함이 오수정 씨예요? 제 말에 그 여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라더군요. 네,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나 소방서 앞에 건물에서 케이크집 하는데 우리 가게 이용한 적 있죠? 제 말에 그 여자는 동공이 막 흔들리더라고요. 저는 코웃음 치며 말했죠. 얼마 전에도 전화했잖아요. 결혼식 피로연에 쓸 케이크 주문한댔는데 내가 주문 안 받아줘서 어떡해요? 다른 데는 찾았어요? 그 여자는 그제야 완전 눈치챘는지 말도 못하고 현빈이 눈치만 슬금슬금 보더라고요. 근데 다른 데서는 다 먹고 나서 온갖 트집 잡으면서 환불받지 마세요. 누구는 땅 파서 장사해요? 제 말에 그 여자는 얼굴이 뻘겋게 달아오르고 내용을 아는 서윤이도 당황하더라고요. 잠깐만, 네가 말했던 진상이 그럼... 현빈이는 그 와중에 뭔 소린가 싶은 얼굴로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그 여자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갑자기 그때 죄송했다고 실례가 많았었다면서 사과를 하는 겁니다. 저는 코웃음 치며 그랬죠. 죄송하다뇨. 뭐가요? 그때 엄청 당당하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케이크 먹고 배가 아프고 냄새가 나고 차라리 그때처럼 하세요. 나한테 사과 똑바로 하라고 소리 지를 땐 언제고. 제 말에 그 여자 거의 울듯한 표정을 짓더니 죄송하다고 하고 확 나가버리더라고요. 도망치듯이요. 현빈이도 급하게 쫓아나가고요. 서윤이는 진짜 수정이가 그 진상이냐고 기막혀 하는 겁니다. 세상 착하고 순한 애인 줄 알았는데 어이없다면서요.
제가 겪은 일대로라면 세상 미친 도라인데 어쩜 저렇게 감쪽같이 속이느냐 하더군요. 저 역시도 이렇게 다시 만나니 황당한 건 마찬가지고요. 그날 저녁 그 여자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진짜 죄송하다면서 사과를 하는 겁니다. 그 일로 결혼까지 깨질 것 같으니 저한테 사과를 하는 거겠죠. 이미 지난 일이고 사과받을 거 없습니다. 현빈이랑 잘 얘기하세요. 근데요, 그건 좀 알아두세요. 왜 그런 식으로 사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침 뱉고 상처 주고 다니면 그거 어떻게든 본인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다음날 현빈이도 전화가 와서는 수정이가 진짜 그때 미안했다고, 그때 친척이 배가 아프다고 해서 케이크에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오해했는데 알고 보니 케이크 때문이 아니었다면서 사과 좀 전해달라 했다고 변명을 대신해 주더라고요. 저한테 진짜 사과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현빈이한테 변명을 하고 싶은 거였죠. 저는 현빈이한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현빈아, 네가 나를 친누나라고 생각하고 나도 네가 내 친동생이라고 생각하니까 말할게. 그 여자가 너무 좋아서 결혼까지 하려는 건 잘 알겠는데 그 여자 나한테만 그런 거 아니야. 이 동네에서 그 여자한테 당한 사장님들 많아. 상습범이라고.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여기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자영업자들하고 영세업자들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억지 부려서 환불 습관적으로 해가는 그런 사람이야. 너는 그런 사람을 배우자로 믿고 살 수 있겠어? 나는 솔직히 내가 당한 건 그냥 지나갈 수 있어. 이미 1년도 더 된 일이고. 근데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네가 그런 여자랑 결혼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물론 내가 진짜 네 친누나는 아니니까 거품 물고 헤어져라 할 수는 없지. 그럴 권리는 없는 거 나도 알아. 근데 솔직히 나는 네가 그런 여자랑 결혼 안 했으면 좋겠어. 내가 당해서가 아니라 그 여자는 인성이 잘못돼도 아주 잘못된 여자니까. 제 말에 현빈이는 한참을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지도 생각이 많겠죠. 사랑해서 결혼까지 결심한 여자고 결혼 진행도 한창 되고 있던 상황이니까요. 현빈이는 누나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에 별말이 없어서 그럼에도 결혼 진행하는 건가 싶기도 했지만 결국 친구한테 들으니 파혼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집어를 걔 못 준다고 현빈이가 결국 파혼하자고 하니까 다른 사람 말만 듣고 헤어지자는 게 말이 되냐면서 사랑 갖고 노냐고 현빈이를 엄청 괴롭혔다고 하더군요. 교회에 다 말하겠다느니 어쩌느니 혼인 빙자한 거 아니냐느니 생 난리를 쳐서 현빈이도 좀 힘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결국 끝났고 결혼은 없던 일로 했다 합니다. 결혼을 진행하면서 생긴 수수료와 비용은 현빈이가 다 내는 걸로 했다고 하고요. 저는 서윤이에게 현빈이랑 다 같이 술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 같이 모여 앉아 술을 마시게 되었어요. 저는 본의 아니게 네 결혼을 깬 것 같아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빈이는 아니라고 누나가 그렇게 말려줘서 오히려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서윤이도 저한테 고맙다고 하고요. 지금 생각해도 현빈이가 그렇게 결혼을 깬 건 참 잘한 것 같아요.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 해가면서 상습적으로 환불 받아내고 진상 부리고 그런 정신머리를 가진 인간하고 살았다면 현빈이 결혼 생활도 정말 지옥이었겠죠. 저를 폭력적인 전 남친으로부터 지켜줬던 서윤이와 현빈이를 위해 저 역시도 그런 일을 겪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친남매 같은 우애로 서로 의지하고 도와가며 잘 지내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